그리고 두 번째 주제로 특허 활용 및 분쟁 대응 방안입니다. 강의는 SYP 이상민 변리사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변리사님은 엔지스 테크놀로지, 모바일 어플라이언스, ITX 시큐리티 등에서 R&D 기획 및 관리 경험을 기반으로 현재는 글로벌 진출 기업과 중소기업의 IP 전략 수립 및 대응을 위해 활발히 활동 중에 계십니다. 그러면 변리사님을 모시고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SYP 특허 이상민 변리사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특허의 활용 및 분쟁 대응 방안이라는 주제로 간략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저에 대한 소개이고요. 일단 특허에 관해서 이제 특허를 비유해서 말씀을 드리면 사업 부동산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어떤 이유로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지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특허는 경쟁자로부터 기술 사업을 지켜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특허는 특허 공격자와의 협상 수단이 되어줍니다. 또한 창업자의 특허를 자본화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술 거래로 현금화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정부 지원 사업 및 각종 인증에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IR에서 기술력과 사업 아이템에 대한 소개 자료가 됩니다. 기업에 대한 자금 조달에서 리스크를 줄여줍니다. 또한 대내외 마케팅 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선행기술 조사로 연구 개발 방향 및 사업 리스크를 사전에 알 수 있습니다. 네, 다음 페이지에 나와 있는 내용은 미국의 S&P 500 기업의 시장 가치입니다. 이 그래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붉은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이제 영업권이나 지식재산권 같은 무형 자산입니다. 무형 자산의 비중이 유형 자산에 비해서 월등히 커진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또한 이제 특허에 관해서 일반 기업의 대표님들이 생각하시는 내용 중에 하나가 특허 등록 이후에 활용이 잘 안 되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하시는데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미국 특허 5만 건을 돌파했고 2년 연속 6천 건 이상 등록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업의 총 보유 특허 대비 활용 비율인데요. 활용 비율은 70% 이상 유지되고 있고요. 사업화율은 50% 이상으로 유지가 되어서 잘 활용이 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한국의 기술 무역 추이입니다. 기술 도입 금액이나 기술 수출 금액이 굉장히 많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이 그래프를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바로 적용 가능한 특허 활용 방안 어떤 것들이 있을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크게 특허 활용 목적은 4가지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진입 장벽이 될 수가 있습니다. 특허라는 것은 국가가 부여하는 합법적인 독점권이기 때문에 진입 장벽으로 작용을 할 수 있고요. 또한 많이 말씀 들어보셨겠지만 특허의 표준화나 특허 포트폴리오 구축을 통해서 그 진입 장벽을 보다 공고히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경쟁사 또는 이제 MP와의 특허 분쟁에서 교섭력을 획득할 수 있는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MP라고 하면은 이제 특허 괴물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이제 그런 이제 국제적인 분쟁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특허권을 가지고 계시면 이러한 경쟁사 및 MP와의 특허 분쟁에서 크로스 라이센스나 특허 맞소송을 통해서 교섭력을 획득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세 번째로 특허를 이용해서 자금 조달을 하실 수 있습니다. 기술 이전이나 담보대출, 정부 지원 사업, IP 펀드 등을 통해서 자금 조달을 하실 수 있습니다. 네 번째로 특허를 자본화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본금을 확보하실 수도 있고요. 법인세나 소득세 절세에 이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크게 4가지 특허 활용 목적을 말씀을 드렸고 다음 페이지에서는 이 4가지 내용을 보다 상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시면은 이제
질레트의 면도기 그림이 있는데요. 언뜻 생각하면 면도기에서 뭐 그렇게 특허가 낼 게 있을까 지금? 그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질레트 같은 경우에는 이 면도기 제품을 가지고 촘촘한 특허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카트리지, 스프링, 칼날 구조 등을 다각도로 권리화하여 그러니까 면도기 제품의 구성 요소를 세분화한 뒤 다각도로 권리화를 해서 이제 우수한 특허 포트폴리오를 구축을 한 것이죠. 그 결과 질레트는 60% 이상의 시장 점유율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원동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을 이 그래프를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또한 이제 표준화 전략입니다. 표준 특허라는 말씀 많이 들어보셨죠. 물론 뭐 표준 특허를 만드는 게 쉬운 건 아니지만 한번 표준이 정해지면 누구나 다 사용해야 하므로 강력한 특허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런 표준 특허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이제 전문가인 특허 사무소와 상담을 이제 하실 필요도 있으실 거고요. 이런 굉장히 복잡한 절차를 거쳐서 표준 특허가 만들어질 수 있다라는 점, 그리고 표준 특허가 만들어지면 굉장히 강력한 수단이 될 수 있다라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MP 교섭력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MP에는 물론 공격적 MP도 있고 방어적 MP도 있고 여러 종류의 MP가 있지만 어쨌든 이런 이제 특허 침해에 관한 이제 주장을 받거나 위협을 받거나 소송을 당하거나 했을 때 내가 특허를 보유하고 있다라고 하면 굉장히 강력한 수단이 될 수 있다라는 점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제 요 다음 페이지에 이 페이지에 보시면 이제 삼성전자의 주요 상호 특허 계약인데요. 상호 특허가 이제 많이 들어보셨어요. 이제 크로스 라이센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많은 기업들과 상호 특허 계약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자체적으로도 많은 특허를 보유하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특허 풀을 구축을 하고 난 이후에는 이제 MP와 맞서서 MP의 어떤 위협이나 소송에 직면했을 때에도 맞서서 대응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수단은 이제 말씀드렸던 이제 크로스 라이센스 전략이나 혹은 맞소송 대응 전략이 되겠죠. 그다음에 이제 특허 분쟁 대응 방안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특허 분쟁의 흐름인데요. 일단 특허 분쟁이라는 것은 그 특허를 보유한 권리자가 있을 것이고 그 특허의 기술을 실시하는 것으로 보이는 추정되는 이제 실시자가 있을 것인데 지금 오늘 시간 관계상 이 내용을 자세히 말씀드릴 수는 없겠지만 어쨌든 이와 같은 방식으로 분쟁이 진행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에서는 좀 간략하게 권리자와 실시자로 나누어서 특허 분쟁의 대응 방안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권리자의 대응 방안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 권리자는 항상 침해 정보를 입수하고 분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하실 필요가 있으시고요. 또한 경쟁사의 특허 공보를 분석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침해 증거를 확보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침해품을 구입해서 분석을 해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침해 여부를 분석하셔야 됩니다. 특허 권리 범위를 분석하고 전문가 감정을 받으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는 이제 특허 회사나 변리사와 상담하실 필요가 있으실 거고요. 그래서 그 결과로 대응 전략을 수립하실 수 있습니다. 일단 경고장을 보내실 수 있고요. 증거 보전을 신청하실 수 있고 적극적 권리 범위 확인 심판 청구를 통해서 내 특허권을 제3자가 실시하고 있다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가처분 신청을 하실 수 있고 침해 금지와 손해배상 청구를 통해 직접적인 법적 대응을 하실 수 있고요. 또한 형사 고소가 가능하십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의 전략으로 협상, 화해, 라이선스 계약 등도 고려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다음으로 실시자의 대응 방안입니다. 내가 실시자 입장이 됐을 때 어떻게 대응할 수 있을지. 일단 가장 중요한 것은 특허 분쟁을 예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실시하는 제품이 다른 제3자의 특허권에 침해가 되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서는 가장 먼저 생각하셔야 될 내용이 선행기술 조사,
그리고 회피 설계입니다. 그래서 내가 실시하려는 기술에 관해서 특허 출원을 진행을 하시거나 아니면 선행기술 조사를 의뢰를 하셔서 내 기술과 내 기술을 실시하게 됐을 때 선행 특허에 침해가 될 수 있을지를 미리 판단받아 보시고, 그리고 특허 침해가 되지 않도록 회피하여 설계하시는 것이 가장 좋은 특허 분쟁 예방 방법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렇게 하지 못하고 일단 제품을 생산하고 출시하였을 때 이제 그 다음 단계에서 이제 침해 여부를 일단 검토를 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제가 예를 들어서 실시하고 있는 도중에 특허권자로부터 경고장을 받았을 때 이 경고 의도를 분석을 해야 됩니다. 이 사람이 나랑 그냥 한번 경고장을 관련 업체에 쫙 뿌려본 건지, 아니면 내 제품을 정말 구입해서 분석을 해보고 경고장을 보낸 건지, 이제 이런 의도를 분석을 해보실 필요가 있고요. 상대방에 대한 정보를 분석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 기업이 기존에도 특허 침해 소송을 많이 진행했던 회사인지, 아니면 그냥 라이선스 비용을 확보하기 위해서 경고장을 보낸 것인지, 이런 상대방에 대한 정보를 분석해 보시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또한 특허사무소나 변리사에게 상의하셔서 특허권이 정말 존재하는지 확인을 해보시고 특허 침해가 성립하는지 침해 여부를 구체적으로 분석을 해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제 대응 전략을 수립하셔야 되는데요. 이때는 이제 침해 가능성이 높은 경우와 낮은 경우로 나누어서 대응 전략을 수립하실 수가 있습니다. 침해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 일단 이때 무조건 법적 대응을 해서 침해 소송을 한다라는 건 침해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실시자한테 그렇게 유리한 방안이 아닐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일단 실시를 중지하는 것이 유리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협상을 하셔서 특허권을 양수하실 수도 있고요. 또한 특허권자와 화해하고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하시는 방법도 고려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이와 동시에 회피 설계 방안을 분석을 하셔서 이후 제품에서부터는 특허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준비하시는 것도 필요하십니다. 두 번째로는 침해 가능성이 낮은 경우의 대응입니다. 이때에는 답변서에 회신을 하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시권이 있다라고 주장을 하거나 아니면 특허권자의 특허에 대한 실시가 아닌 것을 주장하실 수도 있습니다. 결국에는 특허권자를 설득하기 위한 내용이 될 수 있겠죠. 그 다음으로는 이제 소극적 권리 범위 확인 심판, 무효 심판 청구 등이 있겠습니다. 소극적 권리 범위 확인 심판은 내 실시자의 어떤 제품이 특허권자의 특허권에 침해가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확인하기 위한 심판이고요. 무효 심판 청구는 이제 특허권자의 특허가 다른 무효 사유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이제 확인하기 위한 심판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또한 소송이 벌어진 경우에는 이제 소송에서 침해가 아님을 주장하거나 특허권이 무효라는 것을 주장하실 수도 있습니다. 네, 이와 같이 침해 가능성이 높은 경우와 낮은 경우에 실시자의 대응 방안을 좀 말씀을 드렸고요. 다음으로는 이제 특허 분쟁 사례입니다. 갑이 특허권자이고 을이 실시자인 경우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허는 구체적으로 특허권은 이제 청구 범위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허 문서를 명세서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제 명세서의 분량이 꽤 많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 특허권은 결국에는 청구 범위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만약에 청구 범위에 A 플러스 B 플러스 C라는 기술이 기재가 되어 있는 경우 특허권자의 권리는 A 플러스 B 플러스 C에 있습니다. 설사 발명의 설명에 요 위에 나와 있는 대로 A 플러스 B 플러스 D라는 기술이 있다고 하더라도 청구 범위에 A 플러스 B 플러스 C밖에 없기 때문에 결국 특허권자의 권리는 A 플러스 B 플러스 C에만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을이 실시하는 기술 제품을 자세히 들여다봤더니 A 플러스 C 플러스 D와 A 플러스 B 플러스 C 플러스 E가 있습니다. 이 경우를 봤더니 A 플러스 C 플러스 D는 일단 청구 범위에 있는 기술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허 침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침해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A 플러스 B 플러스 C 플러스 E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물론 E를 덧붙여서 실시하고 있긴 하지만 A 플러스 B 플러스 C를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침해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네, 이 점 좀 기억해 두시는 게 좋을 거고요. 네,
그래서 이렇게 청구 범위에 있는 내용을 실시할 경우 침해가 성립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을이 A 플러스 B 플러스 C 플러스 E에 관해서 그러니까 자기가 실시하고 있는 기술에 관해서 특허 등록을 받았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만약에 을이 특허가 없다고 하면 을은 꼼짝없이 특허권자의 특허 침해 주장에 대해서 뭐 협상을 하든지 소송을 통해서 어떤 이제 대응을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을이 만약에 이런 특허를 보유하고 있다고 하면 을은 갑에게 거꾸로 제안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당신 A 플러스 B 플러스 C 특허 기술 가진 거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A 플러스 B 플러스 C 플러스 E라는 특허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거 서로 맛 교환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협상을 해봅시다 라고 제안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걸 이제 크로스 라이센스라고 부르는데요. 그런데 만약에 을이 이런 특허를 보유하고 있지 않았다고 하면 을은 이제 좀 할 말이 없는 거죠. 일방적으로 당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이런 특허 확보가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네, 그래서 이렇게 이런 사례로 특허 분쟁이 진행될 수 있다라는 점을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이제 특허 침해에 관한 징벌적 손해배상입니다. 징벌적 손해배상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그동안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특허 침해 소송이 벌어져도 손해배상이 금액이 사실 별로 크질 않았어요. 네, 그래서 뭐 어떤 소송 규모에 비해서 뭐 외국 같은 경우에는 무슨 수백억, 수천억 소송도 많이 발생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사실상 그런 정도의 어떤 침해, 그 손해배상액이 발생하지는 않았거든요. 그래서 2019년 7월에 시행된 특허법에서 관련 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침해자가 고의적이고 악의적인 침해를 했을 때 특허권자는 손해로 인정된 금액의 3배까지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도입이 됐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특허권자이신 경우에는 이런 제도를 잘 활용하실 수 있을 거고요. 만약에 실시권자가 되신 경우에는 이제 이런 제도가 있다라는 점을 잘 기억하셔서 이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대비하시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이때 이제 침해자의 고의적이고 악의적인 침해라는 게 그러면 어떤 경우가 고의적이고 악의적인 침해일까요? 물론 뭐 여러 가지 경우가 있겠지만 제일 먼저 쉽게 떠올릴 수 있는 것은 특허권자에게 이런 특허가 있다라는 걸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특허를 계속하여 침해하는 경우, 고의적인 것으로 볼 수 있겠죠. 네, 그래서 이제 어떤 경고장을 받았거나 어떤 소송을 제기당했거나 이런 경우에는 이제 전문가와 상의를 하셔서 대응 방안을 결정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시겠습니다. 그리고 반대 입장, 특허권자 입장이 되셨을 때에는 제3자가 내 특허권을 실시하는 것을 알았을 때 경고장을 보내서 내가 특허권자임을 알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이제 분쟁 대비 대응 지원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한국지식재산보호원에서는 특히 이제 수출과 관련해서 이렇게 다양한 컨설팅 제도를 컨설팅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뭐 수출 분쟁 예방, 뭐 수출 그러니까 예방하기 위한 이제 컨설팅이고요. 그다음에 현황, 이미 사건이 발생한 겁니다. 경고장을 받거나 소송을 제기당하거나 뭐 이랬을 때 이제 현안 관해서, 그다음에 K 브랜드 보호, 그러니까 어떤 그 브랜드를 보호하기 위한 컨설팅 제도, 이와 같이 다양한 컨설팅 제도를 마련하고 있기 때문에 특히 이제 수출 해외 시장과 관련해서 분쟁을 대비하거나 대응하실 수 있는 제도가 있다라는 점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이와 같이 다양한 사업 내용이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세 번째로 이제 자금 조달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뭐 기업에서 오신 분들이 더 잘 알고 계시겠지만 일단 뭐 기술 이전도 어떤 자금 조달 방법의 하나로 인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체 개발 비용, 시간당 자체 개발 비용이 시간당 외부 도입 비용보다 훨씬 크다라는 점 잘 알고 계실 거거든요. 그래서 기술 이전이 어떤 자금 조달의 한 방법이 될 수 있다라는 점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기술 이전이란 그러면 어떤 것인가? 네, 기술 이전은 양도, 실시권 허락, 기술 지도, 공동 연구, 합작 투자, 인수 합병 등의 방법으로
기술이 이전되는 것을 기술 이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뭐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만 연 매출액의 1에서 5%를 경상 실시료로 계약하게 되고 정액 실시료로도 물론 가능하게 됩니다. 그리고 기술 이전이라는 것은 특허를 기술 이전하는 경우도 많이 있지만 특허 형태가 아닌 노하우 형태로 기술 이전이 되는 경우도 상당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기술 이전이 이와 같은 형태만 있느냐? 최근 들어서는 새로운 기술 이전 형태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이 자신이 보유한 특허를 매각하고 그 매각한 특허의 실시권을 받아서 실시하면서 그 기술을 매입한 회사가 이제 수익을 추구하도록 하는 그런 형태의 기술 이전이 이제 발생하고 있고요. 또한 나중에는 펀드가 청산되었을 때 매각 IP를 재매입할 수 있는, 그러니까 라이센스 백할 수 있는 그런 형태로 기술 이전하기도 합니다. 또 하나는 이제 IP 풀 신디케이션이라고 해서 어떤 특허를 이제 관련 분야의 여러 기업들이 공동으로 사용권 계약을 하거나 인수를 해서 기업의 어떤 IP 확보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법도 많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또한 세 번째로는 프리세일즈 앤 프로핏 쉐어링이라고 해서 기업이 유유 특허를 매각 방식으로 해서 수익을 발생하는 형태입니다. 네, 그래서 뭐 다양한 이 펀드에서 다양한 IP 네트워크를 통해서 기업에 매각하거나 실시권을 라이센싱 계약을 체결해서 수익을 얻는 형태의 어떤 기술 이전 형태입니다. 네, 다음으로는 이제 기술 이전 기관, 뭐 지원 기관에 관해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일단 공공 또는 이제 준공영 기술 이전 기관인데요. IP 마켓, NTB 기술은행, 이제 테크브릿지라는 기관을 통해서 기술 이전을 진행하실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러한 기술 이전을 지원해주는 기관으로 이제 각 지역마다 있습니다만 이제 지역 지식재산센터 RIPC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기업마당, 한국발명진흥회, 한국지식재산보호원, 한국특허전략개발원, 뭐 코트라 등에서 이와 같은 이제 기술 이전을 여러 형태로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이제 기술 금융에 관해서 좀 말씀을 드릴 텐데요. 이제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금융기관과 이제 기술 신용 평가 기관을 통해서 그 기술 금융을 통해 이제 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라는 점 말씀을 드리고요. 일단 이와 같은 기술 금융에는 이제 기술 평가와 신용 평가가 동시에 진행이 되는데 특허의 내용이 반영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색상으로 표시된 오렌지 색상으로 표시된 내용인데요. 지식재산권 보유 현황과 이제 모방의 난이도 이제 어떤 특허의 어떤 양과 질에 관한 내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이런 특허의 내용이 반영이 될 수 있고요. 네, 이와 같이 IP 금융을 통해서 뭐 IP 구입자금 대출, 담보 대출, 사업화 금융과 같이 다양한 이제 금융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네, 산업은행에서도 이와 같이 IP 담보 대출 제도를 다양한 IP 담보 대출 제도를 운영하고 있고요. 네, 또한 아까 앞선 강의에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기보에서도 지식재산 평가 보증이나 지식재산 인수 보증을 통해서 기업들에게 어떤 자금 조달을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신보에서도 지식재산 보증을 통해서 자금 조달을 지원을 해드리고 있고요. 또한 IP 펀드에서 이제 특허권에 투자해서 자금 조달을 하실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네, 이와 같이 국내 IP 금융이 활성화돼서 2022년에는 2조 원까지 성장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이제 특허권 자본화인데요. 네, 특허에 대한 가치 평가를 통해서 현물 철자를 진행하고 법원 승인을 통해서 특허권이 자본화될 수 있다라는 내용 이제 좀 간략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뭐 시간 때문에 상세한 내용을 말씀을 드리지는 못하는데 네, 이와 같이 이제 특허 활용한 다양한 지원 제도가 있고 뭐 연구소 기업 제도라는 것도 있어서 이제 특허를 활용해서 이제 어떤 기업들을 육성할 수 있는 제도가 있다라는 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중요한 말씀인데요. 특허 활용 전략은 특허 출원 전략부터 시작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하다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이 외부의 제품이나 서비스를 공개하기 전에 특허 출원을 먼저 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특허는 먼저 공개가 이루어지면 일단 기본적으로 등록을 받으실 수가 없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외부의 제품이나 서비스 공개하기 전에 특허 출원하시는 것이 기업에게 가장 중요한 거다라는 점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이제 먼저 공개가 이루어졌다고 하면 최초 공개일로부터 1년 이내에 공지 예외 제도를 활용하여 특허 출원이 가능하실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 제도에도 리스크가 좀 있기 때문에 뭐 해외 특허 확보가 어렵게 되거나 혹은 그 사이에 누군가 먼저 특허 출원을 하게 되면 특허 확보를 하지 못하게 되는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공개 전에 먼저 특허 출원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요. 그다음 특허 출원 시에 특허 명세서에 향후 개발 아이템을 연관시켜 포함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꼭 필요한 특허에 대해서 심사 청구하실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하고요. 또한 변리사나 특허사무소 같이 전문가 집단을 통해서 명세서를 작성하여 특허 출원하시는 것이 중요하고, 또한 이제 우선 심사 제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심사 제도를 이용하시면 보통 특허 등록 받는데 1년에서 2년 정도가 걸리는데 뭐 3개월, 빠르면 3개월, 좀 길어도 6개월 정도면 특허 등록까지 진행이 가능하시다라는 점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특허 출원을 지원하는 정부 지원 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IP 디딤도, 수출 바우처, IP 나래 등 많은 사업이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정부 지원 사업을 이용하시면 특허권을 확보하시는데 많은 도움이 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 오늘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